그래프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순서쌍이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순서쌍은 뭐냐면 이 정역 x 안에 있는 원소 x하고 공역 또는 이제 요 치역이라 해도 돼요. 치역 안에 있는 원소를 여기는 이제 보통 이제 y는 이퀄 fx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 안에 원소를 y로, 이 안에 원소를 x로 같은 문자의 소문자로 써서 표시하거든요. 이 x 안에 원소 x를 y 안에 원소 y로 이렇게 대응을 시켜줬을 때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순서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순서쌍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아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성분이라고 표시하는데요. 제1성분, 제2성분이라 얘기를 할 겁니다. 제1성분은 정유 안에 있는 원소를, 제2성분은 공역 또는 치역 안에 있는 원소를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오더드 페어, 순서쌍이라고 설명합니다. 용어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곱집합은 x하고 y의 곱집합은 뭘 나타내냐면은 곱집합의 기호 표기는 x 안에 있는 모든 원소와 x 크로스 y예요. 이 x하고 y의 곱집합은 바로 이와 같은 순서쌍들을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x는 x 안의 원소고요. y는 y 안의 원소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순서쌍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x하고 y의 프로덕트 셋, 그래서 곱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그래프라는 거, 아까 여기다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그래프는 여기 보세요. 곱집합을 정의할 때는 이 순서쌍에서 y가 뭐 치역일 수도 있지만 공역 안의 원소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y 대신에 여기 이런 y는 말고 fx 대응이 되는 x랑 대응되는 것들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가 fx로 되어 있는 거죠. 자, x. 자, 이제 x 안에 있는 모든 원소예요.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 쓸 것이냐면 그래프의 이니셜을 따와서 이렇게 G라고 써서 표시할 겁니다. 그래프라 얘기를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뭐냐면은 제1성분은 정유 안에 있는 모든 원소고 제2성분은 바로 공역이 아닌, 얘는 공역일 수 있는데 얘는 치역 안의 원소들만 선택하겠습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을 이 순서쌍을 좌표평면상에다가 좌표평면상에 점을 찍어서 표시한 것,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시한 것, 이게 바로 그래프라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x가 이렇게 끊어져 있다면 이렇게 점으로 찍히겠지만 만약에 x가 실수의 집합 전체라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점이라면 이렇게 연속된 직선 또는 곡선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바로 이제 대표적인 예문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래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자꾸 그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학이 아무래도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이렇게 확연하게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눈을 통해서 뭔가 풍경을 보면서 오랫동안 잔상이 남죠. 바로 그런 것처럼 시각적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수학에서는 자꾸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냥 기호로만 얘기한다면 아마 오랫동안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려보면 아, 요게 x의 절대값 그래프구나, 요게 바로 x 플러스 1 그래프구나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오랫동안 얘를 기억할 수 있고 또한 이런 시각적인 어떤 효과를 통해서 좀 더 수학을 쉽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학을 잘 이해하려면 이렇게 함수 단원에서는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고 이해하려고 또 기억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수직선 판정법이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수직선 판정법은 뭘 말하려고 하냐면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이 대응관계가 함수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구별해 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함수는 아니거든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대응이라는 개념에서 특별히 함수라는 개념을 따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바로 함수는 수의집합에서 수의집합으로 보내는 대응관계 중에서 정유 안에 있는 각 원소 빠짐없이 모든 원소가 다 돼야 돼요. 대문자를 뒤집어 놨었잖아요. 이렇게 모든 원소. 그리고 정유 안에 있는 각 원소에 대해서 y값 하나씩 대응될 때만 그때서야 비로소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함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것이 함수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은 바로 수직선을 그려서 판단을 해봅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수직선 판정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걸 여기 그림 그려놓은 걸 볼게요. 이게 함수가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같이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x축에 수직이 되는 직선들을 그어보는 겁니다. x축에 수직이 되는 직선을 그었을 때 이 그래프하고 x축에 수직이 되는 직선이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함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수직선 판정법입니다. 얘도 함수가 됩니까 하면 보다시피
어느 위치에서 수직선을 그어도 이렇게 한 점에서만 만나죠. 그럼 얘는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x = 1로 표시하거든요. 얘는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서 그리면 전혀 안 만나죠. 이 주황색 직선 x = 1하고 x축의 수직이 되는 이 하얀색 직선이 전혀 안 만나거든요. 이렇게 아예 안 만나거나 또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에서 한 점 이상에서 만나죠. 무수히 많은 실수값들에 대해서 겹쳐지잖아요.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그럼 뭐라 말합니까 하면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배웁니다만 방정식이라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이런 건 이제 타원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x축의 수직으로 걷을 때 두 점에서 만나는 점이 있잖아요. 물론 한 점에서 만나는 점도 있지만 나머지 점들은 이렇게 두 점 또는 아예 안 만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은 이거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직선 판정법은 바로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이게 과연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는 것도 이걸 포물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뒤에 가서 배웁니다. 자, 이렇게 보다시피 자, 여기는 아예 안 만나지만 함수가 그려지는 범위가 여기라면 정역을 여기서부터 여기로만 축소시킨다면 그 안에서 이렇게 한 점이 아니는 두 점 이렇게 만나는 점들이 생기잖아요.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이건 포물선의 방정식, 타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서 방정식이라는 표현으로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수직선 판정법을 이용해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수직선 판정법은 결국 그래프를 그려봐야 판정할 수 있다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우리는 함수의 종류를 구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함수를 정의할 때 보다시피 여기는 x1이라고 여기는 x2라고 놔보겠습니다. x1과 x2가 분명히 그림선을 보면 서로 다른 값인데요. 서로 다른 두 x1, x2가 y값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함수가 됐어요. 왜냐하면 정의 안에 있는 각 원수에 대해서 y값 하나가 대응되기 때문에 함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함수랑 구별해서 하나가 하나씩 대응되는 함수라는 개념으로 1대1 함수 또는 다른 말로 단사 함수란 말을 약속하려고 합니다. 단사 함수는 결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함수를 말합니다. x1과 x2가 서로 다르다면 그 상도 서로 달라야 돼요. 이미지도 서로 달라야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새롭게 약속을 해 보려고 합니다. 즉 만약에 x1과 x2가 서로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함수값도 자 이제 함수의 상등관계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같지 않다는 말 뜻 이해할 수 있겠죠. 정역이 다르거나 아니면 상이 다르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x1과 x2가 같지 않으면은 이렇게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같은 경우가 생겼잖아요. 이거는 식을 써서 본다면 fx1하고 fx2가 같은 경우예요. 아까 얘기했던 상등관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같았다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림으로 본다면 이제 이런 경우죠. 여기가 x고 여기가 y일 때 이렇게 대응되는 f가 있을 때 여기가 x1, x2가 있을 때 이게 fx1이라 가정하고 얘가 fx2라 한다면은 보다시피 얘랑 얘가 같지 않죠. 그 얘네들도 서로 같지 않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하나가 하나씩 짝지어져 있다고 해서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단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1대1 함수, 단사함수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은 수학적으로 다음 같은 말과 동치입니다. 수학적 명제에서 어떤 명제가 참일 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일 때 P이면 Q이다라고 했을 때 자, 이런 명제를 우리가 조건문이라 합니다. 뭐뭐이면 뭐뭐이다라고 가정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여기가 가정, 여기가 결론이에요. 이런 형태는 이제 조건에 의해서 명제가 결정된다는 데서 조건문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는 동그라미를 붙이고 거짓일 때는 X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른 경우를 하나 약속하려고 하는데요. 이 명제가 참이면 화살표를 하나 두 개를 그어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두 개 긋는 것을 이제는 한꺼번에 이렇게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즉 이렇게 화살표가 두 개가 되면 이건 imply, 의미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기호예요. P이면 Q를 의미한다. 이미 이 명제가 참이었다는 뜻이에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별할 때 이미 참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명제는 P이면 Q이다가 true,
이 명제가 참이다라는 의미를 다루고 있고요. 요 기호를 imply, 의미한다, 함축 뭐 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P는 Q를 의미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명제, 이 화살표를 두 개를 그은 건 이미 이 명제가 참인 명제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가정이고 여기가 결론인데요. 거꾸로도 가능할 때가 있어요. Q, 여기가 P고요. 여기가 Q인데 Q이면 P이다라는 명제가 참일 때도 이게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 동시에 이렇게 해도 될 때 왔다 갔다 할 때요. 어느 한쪽을 가정하면 다른 한쪽이 결론이 참이 나올 때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붙입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붙이고 이렇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P이면 Q이다도 참이 되고 Q이면 P이다도 참이 된다 해서 이걸 동치인 명제라 얘기를 합니다. 이 수학적 명제가 P라는 명제와 Q라는 명제는 수학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명제하고 이 명제는 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요 기호를 써서 동치인 명제를 쓰는데요. P면 Q이다라는 명제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말입니다. 자, 이 명제랑 같은 말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볼까요? 1대1 함수가 됐을 때 이건 이런 말이에요. 여기가 x하고 여기가 y가 있습니다. 물론 진리집합을 갖고도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x1의 상이 있고 x2의 상이 있는데 이게 두 개가 만약에 같아요. 근데 원래 함수는 이게 서로 x1, x2 이렇게 돼도 함수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1대1 함수, 단사함수는 서로 다른 두 개가 하나를 공유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상이 같으면은 원래 있던 원상도 같아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상이 같으면은 원상도 같을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밖에 오지 않는 경우 이게 바로 1대1 함수 또는 단산한 함수예요. 그래서 이 명제랑 이 명제는 같은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조건이거나 또는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1대1 함수 또는 단사함수라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엔 전산한 것을 다뤄볼까요? 보다시피 일반적으로 함수는 치역이 공역의 진 부분 집합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y가 이렇게 정역 안에 있는 원소랑 짝지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루려는 전사함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전사함수란 것은 뭘 말하냐면은 벤 다이그램으로 그려서 볼 때 여기가 x고 여기가 y예요. 우리는 이 안에서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임의대로 y를 선택합니다. 임의대로 y를 선택을 해요. 자, 보세요. 보통 이제 정역 안에 있는 원소를 임의로 선택하죠. 여기서 이제 임의 원소, x안에 속하는 임의 원소를 생각하는 데 비해서 전사라는 것은 뭘 나타내냐면 이 공역 안에서 임의대로 선택을 해요. 아무 데서나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임의 원소 y에 대하여 바로 fx가 y랑 짝지어지는 이것을 만족하는 이것이 성립하는 x가 어디에 존재하냐면 정역 안에 존재할 때 이 함수 f를 우리가 전사함수, 전사 또는 위로의 함수라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위로의 함수나 전사함수는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으로 그려서 본다면은 여기서 아무거나 선택을 했는데 이거에 대응하는 x가 이 안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얘는 그렇진 않죠. 여기서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치역 안에서는 아무나 선택해도 대응하는 원상이 있어요. 치역 안에서는 이 fx 안에서는 아무나 선택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는 공역을 말하는 거예요. 공역. 전사함수는 공역 안에 있는 임의 원소를 선택해도 있더란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공역 안에서 선택하게 되면 이런 y나 이런 y들에 대해서는 원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역 안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얘에 대해서 이게 대응하는 x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x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역 안에 어떤 원소를 선택하더라도 이렇게 대응하는 x가 있다면 그런 함수를 전사함수 또는 위로의 함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전사이면서 단사 합쳐서 단사를 합니다. 또는 1대1 대응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때 용어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1대1 함수란 말과 1대1 대응이란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1대1 함수이면서 위로의 함수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를 1대1 대응이라 얘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 교재 맨 앞에 나와 있는 대응, 커리스판던스라는 말 그 자체는
함수의 구조가 들어있지 않은 모든 경우를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대응과 1대1 대응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도 같은 말이 아닙니다. 1대1 함수는 단사를 말하고 1대1 대응은 전단사를 말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수평선 판정법은 뭘 말하려고 하냐면 어떤 함수가 1대1 함수일까라는 것을 구별할 때 그래프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1대1 함수는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프를 그려놓고 판단하게 되면 어떤 함수가 1대1 함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수평선을 그어봐요. 어디서 수평선을 그었든 간에 한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되는 이 함수는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포물선 같은 그래프를 보면은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이렇게 여러 점에서 만나죠. 두 점에서. 그러면 이런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닙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수직선 판정법은 함수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만 수평선 판정법은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때 사용하는 판정법이에요. 그래서 수직선 판정법과 수평선 판정법은 전부 다 그래프를 그려본 뒤에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프를 알아야 이게 함수인지 아니면 이게 1대1 함수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함수의 종류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또 이번에는 항등함수하고 상수함수라는 것을 다뤄보려는데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항등, 항상 같다는 얘기예요. 항상 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 fx가 x와 같을 때예요. 원래 여기가 y였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y 대신에 여기다 쓸까요? y 콜 fx였었는데 그 y가 y 콜 fx에서 y가 x와 같은 경우에요. 이 항등함수는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y 콜 x예요.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항등함수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상수함수는 뭘 나타내냐면 fx가 무조건 상수로 나오는 게 c는 컨스탄트의 약자를 쓴 것뿐이에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이런 상수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y는 이퀄 상수 이런 말입니다.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만약에 상수 c가 양수라면 여기 있고 상수 c가 음수면 여기 있겠죠. 아무튼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게 특별한 경우 이제 용어를 구별한 것 뿐이고요. 자, 이제 함수를 다루다 보면 이제 우함수란 말, 기함수, 우함수는 우리말로 짝함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기함수는 홀함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우함수, 기함수, 보통 이제 우함수, 기함수란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요 그림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여기다 그렸던 거. 자, 요거를 여기다 다시 그려볼게요. 자, 2차 포물선 같은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은, 자, 여기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함수값, 여기가 f-x죠. 자, 이번에는 자, 이 거리는 똑같은데 오른쪽에 있는 걸 생각합니다. 자, 여기가 플러스 x가 됐을 때 요거의 함수값은 fx인데요. 이와 같이 f-x하고 fx가 같을 때입니다. 함수값이 서로 일치하게 나올 때요. f-x하고 fx하고 같을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수학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이럴 때 fx는 우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은 y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입니다. 즉 y축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프를 겹치면 정확하게 포개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주어질 함수를 우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함수가 있었을 때 이번에는 자, 여기 마이너스 x를 대입한 함수값은 f-x입니다. 거리가 똑같은데 반대편에 있는 플러스 x를 대입했다고 볼게요. 자, 여기가 플러스 fx인데 보다시피 이 그림상으로 이제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좀 이 폭이 안 맞습니다만 만약에 길이는 같다고 볼게요. 근데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그래서 f-x하고 fx는 같진 않고요. 부가 반대일 때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가 3이고 마이너스 붙여야 같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플러스 3이면 fx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f-x 값하고 같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함수를 우리는 여기 잘 보세요. 마이너스를 넣었는데 플러스를 넣은 거랑 똑같으면 우함수, 마이너스를 넣었는데 플러스를 넣은 거의 함수값에 바깥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아진다. 그럼 이것을 기함수라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기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180도 회전했을 때 그래프가 포개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함수란 말을 사용하고 왜 기함수란 말을 사용하게 됐냐면은 우함수는 짝수란 뜻이거든요. 기는 우는 짝수란 뜻이고 기는 홀수란 뜻인데 많은 예문이
예를 들어서 fx가 이 그림은 x의 저우로 표시하거든요. x의 4승, x의 6승 이런 예문들은 보다시피 짝수지수승에서 이런 우함수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x라든가 x의 3승, 이제 이 그림은 이제 x의 3승을 그리는 그래프인데요. 이런 식의 그래프, 이렇게 거듭제곱의 지수가 홀수인 것들이 주로 기함수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제곱이 홀수인 거에서 이런 특징이 많이 나타나더라. 거듭제곱이 짝수인 거에서 이런 특징이 많이 나타나더라. 이런 의미에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짝수지수를 갖는 함수에서 주로 얘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even 펑션이란 말을 붙이게 된 거고요. 같은 말로 얘네들은 홀수지수 중에서 이런 특징이 많이 나타나요. 라는 뜻에서 add 펑션이란 말을 붙이게 된 겁니다. 용어를 붙인 이유는 그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아, 이런 그래프가 각각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용어를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증가함수, 감수함수, 단조증가, 단조감수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순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어떤 책에서는 강하게라고 번역하는 책도 있습니다. 순 증가, 그냥 완전 이제 순전히 증가한다 이런 의미라고 붙이면 되고요. 스트릭틀리란 말을 이제 번역할 때마다 강하게라고 번역하는 저자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순증가함수, 순감수함수, 단조증가, 모노토닉이란 말을 이제 단조란 말로 번역해서 사용하는데요. 자, 각각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은 만약에 정역 안에 그래프를 그리려고 할 때 만약에 여기가 x1이고 x2라 봐요. 자, 여기 x축, 여기가 y축이에요. 좌표축이 갖고 있는 특징은 오른쪽으로 가면서 값이 커지고요. 위로 가면서 값이 커집니다. 왼쪽으로 가면 값이 작아지고 아래로 가도 값이 작아지고요. 좌표축에서 보다시피 여기가 기준 원점이라고요. 원점 오른쪽은 플러스, 원점 왼쪽 마이너스, 원점 위는 플러스, 원점 아래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y축은 여기가 양수고 여기가 음수고 x는 여기가 음수고 여기가 양수예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값이 커져요. 1, 2, 3, 4 이런 식이에요. 자, 편의상 x1보다 x2가 더 크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모든 실수는 이렇게 대소관계가 있습니다. 같거나 같지 않아요. 같은 경우 뺀 나머지는 누군가가 더 커야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x1보다 x2가 더 크다라고 가정했을 때 함수값도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함수의 상등관계를 배웠잖아요. 같지 않으면 누가 더 큰지를 이제 구별할 거예요. 만약에 오른쪽이 더 크더라. x1보다 x2가 더 클 때 함수값도 더 큰 경우 이거예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를 그렸는데 x1에서 함수값 fx1과 x2에서 함수값 fx2를 비교해 봤는데 아까 말했죠. 위로 갈수록 크고 아래로 갈수록 작아져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자, 만약에 x1보다 x2가 큰데 x2의 함수값이 더 크다면 이거예요. 이렇게 될 때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죠. 이렇게 될 때를 순증가함수라 얘기를 합니다. 또는 강하게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순증가예요. 그냥 대부분의 책에서 순증가를 그냥 간단하게 증가라고도 표시합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fx1하고 fx2가 같지 않을 때 오히려 이게 더 클 때가 있습니다. 이건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인데요. 오히려 이렇게 될 때요. 분명히 x1보다 x2가 더 크죠. 근데 fx1이 더 크고 fx2가 더 작게 나올 때입니다. 분명히 x1보다 x2는 큰데 오히려 함수값은 더 작아진 현상이 벌어진다면 이렇게 된다면 얘를 순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았을 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그때는 순이란 말을 빼고 단조란 말을 붙입니다. 단조, 모노토닉이란 말을 붙입니다. 단조. 그래서 많은 책에서는요. 순증가 그 다음에 단조증가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통틀어서 단조증가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 기호 표기는요. 둘 중에 하나는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작거나 또는 같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단조증가가 순증가를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등식을 갖고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등호가 아니고 부등호만 만족하면 단조증가는 순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책에서 그냥 단조증가라는 말로 통일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저자마다 용어를 붙일 때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단조라는 얘기는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는 현상을 통틀어서 말하고요. 등호가 빠졌을 때를 그냥 증가 또는 그냥 감소라고도 말을 합니다. 스트릭틀리한 말을 붙인 것은 더 자세하게 구별하려고 했던 겁니다. 모노토닉, 스트릭틀리 서로 구별할 수 있는 용어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하나의 그래프로부터 파생되는 또 다른 그래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평행이동이라든가 확대 내지는 축소, 대칭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하나의 그래프로부터 다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평행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 이제 위로 아래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이동시키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하나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노란색의 fx의 그래프가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 함수를 만약에 c가 양수였다고 볼게요. 편의상 양수였다고 보고 c만큼 플러스 c를 했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를 그대로 c만큼 위로 올렸다는 얘기예요. 요 폭이 c였다고 볼게요. 요 높이가 c. 그래서 얘가 fx 플러스 c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c만큼 내렸으면 그대로 내렸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이 초록색 그래프는 바로 fx 마이너스 c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함수값에다 플러스 c가 양수였다고 가정했을 때 플러스 c는 위로 c만큼 올렸구나. 그래프를 그대로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이동시키는 걸 말합니다. 마이너스 c는 아래로, 플러스 c는 위로 이동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요 x 대신에 만약에 fx-c라 한다면 이 그래프는 그대로 수평축으로 오른쪽으로 c만큼을 이동시킨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가 fx-c가 아니라 fx 플러스 c라면은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갔죠? 왼쪽으로 c만큼을 이동시킨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기호 표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기준이 되는 이 함수를 통해서 잘 구별해 보세요. 자, 이제 그냥 플러스 c면 위로, 마이너스 c면 아래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x 대신에 x 마이너스 상수 이렇게 돼 있으면은 x 마이너스 상수든 x 플러스 상수든 얘네들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얘를 0으로 놓고 계산해 보세요. 이해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얘를 0으로 하는 값은 x 이퀄 c잖아요. 아까 c는 양수라고 하자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x 이퀄 c, 즉 c만큼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c가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c만큼 이동하라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걸 0으로 하는 값은 x 이퀄 마이너스 c니까 마이너스는 왼쪽이라는 뜻으로 왼쪽으로 c만큼 갑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한다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말은 얘를 오른쪽으로 c만큼, 이 말은 왼쪽으로 c만큼, 얘는 위로 c, 얘는 아래로 c라는 얘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위아래 평행이동시킨 것을 기호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확대 내지는 축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함수 fx를 하나 아무거나 그려놓고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이 안 보이니까 이걸 좀 지울게요. 자, 이제 어떤 의미를 다루려고 하냐면은 함수 fx의 그래프가 있을 때 확대 내지 축소는 각각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이것을 그림을 그릴 때 요 예문 갖고 그려서 설명할게요. y = 루트 x는 이렇게 생긴 이건 무리함수고요. 아직 함수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은요. 뒤에 가서 2장 단원에서 무리함수 배울 때 또 다루게 될 겁니다.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이 평행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확대 내지 축소, 대칭이동 등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 갖고 설명할게요. 자, 이제 어떤 함수에 대해서 앞에다 c를 하고 c는 우리가 편의상 양수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얘를 이 함수는요 x가 0보다 클 때만 약속되어 있습니다. 루트 하나가 의미되면 정의가 안 되거든요. 이 양의 제곱권에서 이 루트 여기가 이제 홀수 제곱권은 전실수 범위에서 잘 정의되는데 짝수 제곱권은 항상 이 근호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정의되어 있어서 여기가 함수가 정의되는 정의역입니다. 그래서 치역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함수예요. 나중에 배우게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이 함수에 대해서 c가 양수라면 c가 만약에 2나 3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2배 또는 3배 확대한다는 얘기예요. 2배 확대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y = 우리 교재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그리지 말고 책을 보세요. 교재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화면상으로는 선생님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교재를 보시면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이렇게 요 안에 이제 상수가 이제 2배 또는 3배 이런 식이에요. 여기 그냥 c라 씁시다. c 이렇게 확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c분의 1은 그만큼 축소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축소. 그래서 c분의 1은 그만큼 축소를 시킵니다.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제 y는 이퀄 예를 들어서 2분의 1 루트 x는 이렇게 2배 하면 2배로 늘리고 2분의 1은 반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높이의 2배만큼 올라갔고 2분의 1만큼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앞에 배수는 C의 역수는 축소시키라는 얘기예요. C만큼 축소시킵니다라는 얘기예요. 책에 이제 C분의 1로 돼 있었으니까 똑같이 C분의 1로 맞춰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C만큼 수직으로 확대, 축소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수평으로 확대를 하세요라는 얘기예요. 수평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C분의 1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림을 따로 그려야 되겠네요. 이게 좀 복잡해졌으니까.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y는 이퀄 루트 2분의 1 x. 자, 이건 뭘 나타냅니까 하면은 C만큼 여기 있죠. C분의 1 x니까 C분의 1 x. C를 편해서 2라고 봤어요. 그러면 수평으로 확대라는 얘기예요. 옆으로 늘리라는 얘기예요. 쭉 늘려서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쭉 늘리라는 얘기예요. 2배만큼 오른쪽으로 2배만큼 늘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예를 들어서 x가 1이면 여기 1이고 여기 2분의 1 있잖아요. 그때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기가 x가 2일 때 2배만큼 늘렸다는 게 이 말이에요. c가 2잖아요. 2일 때 함수값하고 1일 때 함수값이 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1일 때 함수값하고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으니까 2배만큼 오른쪽으로 늘린 값이 일치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만큼 수평으로 축소시키세요라는 얘기 있잖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y는 이퀄 루트 2x를 계산해 볼게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면은 얘는 2분의 1을 했을 때 함수값이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아요. 1에서 함수값하고 2분의 1에서 함수값이 같아지는 경우는 그러니까 C만큼 수평으로 축소를 시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y=-fx는 x축에 대칭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y=루트 x죠. 여기가 y=-루트 x는 이렇게 x축의 대칭인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f-x는 바로 왼쪽으로 y=루트 x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 y=루트-x. 마이너스 있으면 안 된다면서요. 잘 보세요.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x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x가 음수가 돼야 되잖아요.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잖아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잘못 오해해서 이게 왜 마이너스예요? 그럼 모순 아닙니까? 말하는 학생이 있는데 x가 선택할 수 있는 값의 부호를 음수로 선택하면 되잖아요. 이때는 x가 음수일 때 함수가 잘 정의되어 있고 얘는 x가 양수일 때 함수가 잘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일 때니까 이쪽에서 그려지는 그래프예요. 아시겠죠? 역시 이런 것도 뒤에 가서 무리함수의 그래프 단원에서 배웁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학생은 가볍게 봐도 되지만은 혹시라도 아직 근호로 주어지는 함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은요. 잠시 보류를 하세요. 뒤에 가서 배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예제 2번의 그래프 자, 이제 대략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 이제 다 2로 해놨지만 여기 약간씩 다른 값들이 있으니까 조금씩 그려보도록 할게요. y=루트 x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y는 루트 x 마이너스 1만큼 내려가는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y는 루트 x 플러스 1은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겠군요. y=루트 x 마이너스 2번 그래프예요. y는 2배 루트 x는 이것이 y=2배 루트 x가 되고 y=마이너스 루트 x는 요게 y=마이너스 루트 x의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이걸로 그립시다. 초록색으로 그릴게요. y는 마이너스 루트 x는 이거예요. 루트 마이너스 x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교재 그림을 잘 그려놨으니까요. 잘 비교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